한국 인도네시아의 110조 원 방산 계약 취소. 한국이 국방부의 충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가 경악. 정부가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17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한 데 이어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해외 수주가 예상된다. 방산업계는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방위사업 계약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방위사업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가 발의한 이 법안은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체상금, 계약 변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전투기, 전차, 자주포 등 방산물자를 구매할 때 적용할 별도의 법이 없어서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물자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왔다. 국가계약법은 단순한 조달 사업은 문제가 없지만 첨단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계약법은 방산기업의 납기가 지연되면 벌금 성격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입증돼야만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하다. 지체상금을 부과받을 경우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방위산업은 신무기나 신기술 개발 획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구개발 실패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가계약법 자체가 방위산업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 8번째로 국내 건조에 성공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대표적인 사례다. 110일이 지체되면서 건조기업이 약 1,000억 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국가계약법 하에선 정부가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을 지연시켜서 기간 내 완성하지 못하거나 제품 성능이 조금만 미흡해도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낙인 찍고 각종 제재를 가한다며 업체의 지체상금과 과징금 부여는 물론 다른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해외 주문 쏟아지는데 국내서 발목 잡힌 K방산. 아울러 저가 수주 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경쟁계약이 원칙이며 공급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시중의 평균 원가가 입찰 시 예정 가격이 된다. 방위사업은 공급자가 소수임에도 경쟁계약을 적용함으로써 최저가 수주로 더욱 내몰리는 상황이다. 업체가 산정한 원가를 정부가 검증해 확정하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 소지도 많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재료비, 인건비 등을 계산한 뒤 임의로 감액하기 때문에 예정 가격을 정할 때 실제 발생한 원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에 상한가를 둬서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기도 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방산업계의 수출이 늘고 있지만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 산업이며 우리 군의 무기를 조달해서 실적이 생겨야 수출도 할 수 있다. 기존 법은 방산업체들이 기술보다 가격 경쟁에만 주력하게 만들어 방위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 계약법이 연내 제정되면 지체상금 감면과 유연한 계약 변경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정부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이 감면되며 계약 기간, 금액, 조건 등 변경할 수 있다. 방위사업 계약법은 계약의 종류, 내용, 방법, 낙찰자 결정 및 그와 께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가 위주인 현행 국가계약법과 달리 성능, 기술력 중심으로 낙찰자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또 방위사업 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 이의사항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방위사업 계약조정위원회 설치 내용도 담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은 방위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방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선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방위사업계약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야당도 적극 협력하고 있고, 방위사업청에서 이전과 다르게 이번 입법안을 환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 110조 플러스 알파 인프라 추진 태국과 경제협력 강화. 한국이 물관리 계획, 철도 등 110조 원 이상의 인프라를 추진 중인 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이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솜키짜 두시피탁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태국 대표단과 제1차 한태국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양국 간 최초의 부총리급 경제협력위원회로 인프라, 교역, 콘텐츠 3대 분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양국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창조경제와 태국의 S커브 전략이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이라는 점에 상호 공감을 표명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태국의 S커브 전략은 차세대 자동차, 전기, 전자, 디지털,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의 성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로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양국은 공동 언론 보도문에서 3대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물관리 계획, 철도, 위성, 스마트시티 등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정부는 철도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 물관리 계획, 스마트시티 등 11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한국 110조 플러스 알파 인프라 추진 태국과 경제협력 강화. 또 양국은 양국 간 및 영내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한태국 무역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품,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문화 콘텐츠와 관광 등 교류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기관은 경제협력위원회를 계기로 과학기술, ICT, 서비스, 문화산업, 관광 등 총 11개의 양해각서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클러스터 등 2개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 사항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한태국 경제협력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이로 부총리는 행운은 기회와 준비의 만남이라는 로마 철학자 루키우스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경제협력위원회가 기회이고 양국 경제팀은 협력할 준비가 된 만큼 이 자리가 서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행운의 서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 국군 납품 대신 폴란드에 먼저 10조 대박 K-방산 뒷얘기. 폴란드 정부가 이른바 K-방산 도입 계획과 인도 일정 등을 상세히 밝히는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내 방산업계는 극도로 몸을 낮추고 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계약이 틀어질 우려가 있고 경쟁업체의 견제 때문으로 불이된다. 1일 정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등 세 업체는 연말까지 폴란드 정부와 무기 수출 계약을 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본계약인 실행 계약 체결을 위해 폴란드 정부와 물량별 인도 일정, 사업 금액, 유지, 보수 조건, 기술 이전 범위 등을 협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카이, 현대로템, 한화디펜스가 만드는 제품이다. 카이는 이번 계약 규모가 30억 달러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다른 두 업체는 구체적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로크라전 닷 일정 앞당긴 듯 이번 수출 계약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무기 조달 계획을 밝히면서 가시화됐다. 익명을 원한 한 업체 관계자는 폴란드 측이 성급하게 발표한 측면이 있다며 본계약 전에 상대국 국방부 장관이 언제까지 몇 대 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보통 방산 계약은 최종까지 비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 이라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자국민의 불안을 잠재움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유럽을 향해 안보 강화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또 차기 권력을 노리는 부아슈차크 장관의 개인 정치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풀이했다. 상대국 국방수장의 공언에도 한국 정부와 각 기업은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현대로템과 카이는 기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납품을 재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업체에도 비상에 걸렸다. 군수품은 TV, 냉장고, 자동차처럼 미리 만들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본 계약이 곧바로 체결돼도 생산 일정을 고려했을 때 납기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나서 방산 수출을 장려하는 만큼 국군의 인도 예정인 물량을 폴란드에 먼저 배정하는 식의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용인하면 한국군에 납품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먼저 수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쟁국의 견제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번 수출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만큼 계약 때 미국, 독일 등 방산 선진국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